퇴사하고 유튜브를 한다는 말이 옛날에는 그냥 일하다가 힘드니까 한 번씩 던져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의미가 많이 달라졌죠. 제 경우만 봐도 AI 때문에 당장 제 밥그릇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뭐 이직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퇴사하고 유튜브 해야지 이 말이 적어도 저한테는 어떤 인생의 돌파구처럼 들렸어요. 그렇지만 저도 제가 그걸 실제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유튜브를 시작하고 100일이나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야금야금 채널이 조금씩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한테서 연락이 한 번씩 오고 있어요. "나도 퇴사하고 일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고 싶다. 뭐부터 하면 되냐?" 그래서 오늘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크게 느꼈던, 와, 내가 진짜 이런 부분을 퇴사하기 전에 미리미리 해놔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가 딱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유튜브를 성장시키는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구조를 미리 준비를 한 거고, 두 번째는 퇴사하기 전부터 어떤 연습 한 가지를 계속 꾸준하게 해온 거였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다행이었다고 생각한 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유튜브에 올인하지 않은 거였어요. 퇴사하고 유튜브 하고 싶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시나리오가 이거잖아요. 뭐 퇴직금이라든지 몇 달치 생활비를 모아놓고 나서 내가 몇 달 빡세게 집중해가지고 유튜브를 키워놓겠다.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만들려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브랜딩적인 면에서 진짜 최악의 실수를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과를 빨리 만들고 싶으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내 태도랑 채널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알고리즘 학습 구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처음에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인지 알고리즘에 그걸 판단할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알고리즘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들려면은 내가 영상을 꾸준하게 계속 만들어서 조금씩 데이터를 떠먹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유튜브 초반에는 조회수나 클릭 같은 그런 시청 기록이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숫자가 낮더라도 누적 시청 기록에서 어떤 공통 분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주 본다라는 프로파일이 형성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채널 초기에는 불특정 다수가 무작정 많이 보는 것보다 내 영상을 앞으로 계속해서 볼 것 같은 사람들의 어떤 집단을 특정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은 유튜브 초반에 자기 주제를 하나 딱 명확하게 잡아놓고 나서 그게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못해도 영상 10개에서 20개까지는 그걸 계속 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반응이 없어도 일단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뚜껑을 열어봐야만 아는 구간이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알바가 됐든 뭐가 됐든 무슨 일이라도 일단 꾸준히 하고 있으면은 그 구간이 좀 길어져도 그걸 버틸 체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어디 도망칠 곳이 없다거나 막 모은 걸 까먹고 있느라 시간이나 돈에 쫓기는 상황이라거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구간을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막 나는 마음이 급한데 막 남들처럼 막 알고리즘 빨리 타고 떡상을 빨리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막 이렇게 귀가 얇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그로도 끌고 조회수 땡기려고 무리수 쓰고 막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겠다고 주제까지 막 이것저것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구독해달라고 한다거나 막 스레드에서 맛구독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반응이 없는 게 초반에는 정상인데 막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반응이 없는 그 구간을 못 버티고 자꾸 내가 하던 걸 바꾼다는 소리죠. 자, 그럼 이렇게 내가 하던 걸 막 계속 바꾸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 옆에서 알고리즘이 내 데이터를 딱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거 한번 착 쳐다보는 거야. 저 뭐지? 쟤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알고리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1번, 2번 쭉 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문제가 영어가 나왔어. 수학 문제가 아닌가? 다음 문제 또 한자가 나왔어. 뭐지? 내가 풀던 게 수학 문제가 아닌가? 이때부터 알고리즘이 자기가 공부하던 걸 멈추고 다시 고민을 해요. 이 영상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지? 판단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더 안 되고 자기 채널 컨셉은 컨셉대로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슬퍼지는 거는 이러다가 보면은 나는 유튜브 할 재능이 아니었나 봐 이러면서 일단 현생으로 복귀를 하겠죠. 근데 또 이제 새로운 데로 이직하고 나면은 거기 적응하느라 또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콘텐츠를 제때 못 만들겠죠. 그러다가 채널이 죽어요. 이게 유난히 리얼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다면은 경험담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저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를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이게 내 시간이랑 자산이 어떻게 리밋이 있으면은 진짜 상황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진짜 머리로는 아닌 걸 알면서도 행동이 그렇게 돼요.
저도 진짜 그걸 너무 크게 느끼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퇴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냐? 당연히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유튜브를 꾸준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죠. 그런데 정말 진짜 운이 좋지 않고서야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당장 우리 머리 용량이 하루에 쓸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저만 해도 하던 일이 좀 머리를 비워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내 꿈을 찾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 나이 정도만 돼도 뭐 연차도 좀 쌓일 만큼 쌓이고 이제 회사에서 어떤 중간 관리자급 이상인 경우도 은근히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몸은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데도 여기는 아직 퇴근 못 해가지고 계속 일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내가 감당해야 될 현실의 크기가 좀 너무 큰 상황에서는 자꾸 타협을 할 수밖에 없죠. 현실이 너무 크니까 내 미래를 위한 꿈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확 퇴사하고 꿈에다가 몰빵한다고 막 갑자기 반대로 2대8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이 2만 가지고도 삶이 충분히 돌아가는 상황이면 당연히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아둔 거 까먹으면서 유튜브에 올인한다, 그게 딱 이 상황인 거죠. 이 일을 천천히 까먹는 동안에 그거 다 까먹기 전에 팔을 빨리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딱 이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생각이 든 게, 내가 최소한 6대4, 5대5 이 정도는 내가 유지할 수 있어야 내 유튜브를 지속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어떻게든 내 꿈을 위한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알바가 됐든 뭐가 됐든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배달,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예전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완전히 이력서 꼬이고 커리어 망가지는 딱 그런 일이죠. 근데 또 이제 요즘 시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회사에 계속 다닌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커리어에 의한 미래가 있을까? 다른 업종은 사실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크고. 그런데 일단 제 경우, 제가 지금까지 해온 마케팅 쪽 일만 봤을 때는 당장 3년 뒤를 모르겠어요, 이쪽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뭐 배달이나 배송 같은 그 기워크라 그러죠. 이렇게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그런 근로가 AI 상대로도 내가 유통기한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유튜브 하려고 가장 먼저 산 게 유튜브용 장비가 아니라 바이크, 오토바이용 보호대랑 헬멧 바꾼 거였어요. 내가 하루에 배달 일을 몇 시간, 유튜브랑 사업 준비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어떤 고정적인 수익을 하나 끼고 가는 선에서 유튜브에 최대한 시간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미처 생각 못했던 진짜 굉장히 중요한 장점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나 스스로가 내 가치를 낮추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크리에이터가 어떤 광고나 외주 같은 거를 받게 됐을 때 내가 당장 돈이 없거나 쪼들리는 상황이면은 막 후려치거나 막 현물로 막 퉁치거나 내고가 들어오는 상황에도 대항력이 떨어져요. 돈이 아쉬워가지고 그걸 그냥 받아먹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너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뭐라도 하나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외주를 받든가 컨설팅 비용을 책정하든가 과외를 하든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 돈이면 그냥 내가 배달을 하루 더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은 나라는 상품의 시장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 같은 게 하나 생기는 거죠. 정리하자면 퇴사하고 유튜브 하겠다고 무작정 퇴사부터 생각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가 어떤 고정적인 정기적인 소득을 준비한 상태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막 모아둔 걸 까먹거나 당장 다음 달에 막을 돈이 없어서 쪼들리거나 그렇게 어떤 무언가에 쫓기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마음이 조급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도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내릴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단기간에 성과가 없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덕분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브랜드 태도나 컨셉 같은 거를 일관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퇴사하기 전에 준비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어떤 콘텐츠 연습 한 가지를 정말 꾸준히 한 거예요. 퇴사하기 몇 달 전부터 하루 10분씩 계속 연습을 한 거고 지금도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습이 뭔지 식탁으로 가서 알려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딱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아니 뭐 말하는 거야 그냥 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만 알아요. 평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랑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렌즈 보면서 텐션 놓고 말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개인적으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지금 같은 바로 이 지점이 유튜브에서 가장 큰 허들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 바꿔 말하면은 이것만 내가 극복을 할 수 있어도 어떤 평균 이상의 무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바로 AI나 TTS 이런 걸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내가 말하는 걸 잘 못하니까 이걸로 대신하면 되지 않겠냐, 뭐가 문제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AI 목소리가 들어간 콘텐츠를 볼 때 어떤가요? 내용은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내 귀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말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메신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콘텐츠의 내용만 소비하고 끝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다, 그런 목적이 있다면 AI는 정말 최대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게 브랜딩 관점에서 정말 100배, 1000배 이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말하는 느낌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손짓, 표정, 시선, 나도 잘 모르는 어떤 말버릇 같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정말 사소하고 작지만 하나하나 야금야금 모여서 결국은 나라는 브랜드의 어떤 태도를 완성하는 거예요. 브랜드라는 게 결국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들리는, 그러니까 식별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나답게 말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막 말하는 연습이라고 해서 무슨 뭐 TV 아나운서분들처럼 뭐 딕션이 좋고 그럴 필요는 정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용이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도 막상 영상을 봤는데 막 그게 국어책 읽는 것처럼 들리면 어떨까요?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도달하려는 지점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 지금 글씨를 읽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 느낌을 받는 수준까지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연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연습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3단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책을 읽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낫겠죠. 이걸 이렇게 꺼내놓고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딱 한쪽만 읽고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런 걸 하던 분들이 아니라면은 처음에는 이것도 진짜 힘들 거예요. 100년 후엔 내가 보고 있는 풍경, 아는 이들 모두 세상에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가 좀 더 소중하게 느껴져. 자,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 들어도 그게 이야기하는 것처럼은 안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 이런 모습이라고 해서 그게 어떤 재능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이런 걸 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언제부턴가 이제 점점 내가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글씨가 문장 단위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어떤 글씨를 좀 막힘없이 술술 읽게 됐다, 내가 국어책 읽기 느낌을 벗어날 정도로는 내가 좀 글을 읽게 됐다.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이제 글 읽기에 감정을 넣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많이 늘었다. 글감을 핑계삼아 돈가스를 무척 자주 먹은 탓이다. 물론 커피나 자전거에 관한 책을 쓰고 있었더라도 돈가스는 많이 먹었으리라 장담한다. 그렇지만 2번 중 1번은 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읽기가 아니라 말하기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기 연습에 내 감정을 넣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사람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단계부터는 내가 뭔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뭐 아무도 안 볼 거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한테 맞는 옷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자기한테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가장 편안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시도해보면서 내 말하기에 맞는 어떤 감정의 옷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시청자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결국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 소리는 유튜브에서 나라는 브랜드의 어떤 톤 앤 매너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하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나한테 가장 편한 말하기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습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손이랑 표정을 써보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뭐 쉽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표정의 정자세로 앉아서 제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특히 이런 유튜브 영상은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람까지 완전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더 지루하겠죠. 그래서 영상에서 뭔가 이렇게 강조하거나 내가 뭔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제스처나 표정들이 같이 맞물려야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이 훨씬 좋아지겠죠.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 뭔지 아나? 바로 금붕어야. 15초 만에 기억을 잃어버리는 금붕어가 오히려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다. 자, 이러니까 아까랑 또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차렷자세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돼, 어떤 말을 할 때는 어떤 손동작을 해야 돼, 이런 건 따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서 필요한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기획, 글쓰기, 촬영, 편집, 디자인, 이런 것들은 지식의 비중이 큰 것들이라서 배우는 걸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배운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이걸 그저 반복하면서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계속 연습하는 거 말고는 사실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조금만 열심히 연습해도 정말 차이가 확 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 평소에 정말 안 했으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정말 누가 봐도 놀랄 만큼 잘하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은 그만큼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준비해놓고 유튜브를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유튜브 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무엇보다 지금 이런 연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최소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유명하신 분들처럼 어떤 탑티어를 목표로 지금 연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랑 대화를 하는 느낌을 주는 거,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한테 어떤 말하는 재능 같은 게 특별하지 않아도 이런 지점까지는 연습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퇴사하기 한참 전부터 이런 연습을 꾸준히 했고 지금도 아예 루틴으로 잡아놓고 하루에 한 쪽씩은 꼭 이렇게 읽고 있어요. 저도 진짜 평소에 말도 잘 안 하고 집에서 조용히 내 살림하는 거, 그게 완전 삶의 낙인, 정말 전형적인 집돌이 아싸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제 영상 보시는 제 주변 분들께서 좀 저 볼 때마다 놀라면서 얘기를 해요. 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이제 그래도 연습한 게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시도할 수 있는 콘텐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 영상 보시는 것처럼 뭐 자기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는 거,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도 유튜브 보시면은 뭐 영상 포맷이나 구성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리뷰나 해설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얼굴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이상 내 오리지널 콘텐츠가 될 여지는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심지어 쇼폼을 주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 목소리가 직접 나온다면은 당연히 경쟁력 면에서 AI 보이스랑 비교할 게 아니겠죠. 저작권이나 재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 목소리가 입혀졌기 때문에 좀 더 내 창작성을 더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대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만 내가 연습을 해놓으면은 내가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더라도 내 목소리가 직접 들어간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평균 이상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장점이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내가 평소에 잘해두면은 영상을 찍는 시간이랑 편집하는 시간을 둘 다 굉장히 아낀다는 거예요. 시간이 돈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장점이죠.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 말이 새거나 버벅이거나 카메라 앞에서 멍 때리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녹화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당연히 편집에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결과물이겠지만 제가 2달 전에 찍은 영상이랑 지금 거랑 비교하면은 작업 시간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따지면은 영상 제작에 드는 인건비가 거의 한 30% 이상 줄어든 거잖아요. 생산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손익분기점도 똑같이 낮아지고 이익률은 그만큼 올라가겠죠. 이렇게 실제로 나한테 직접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그런 연습이라면은 뭐 역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것들 포인트만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당장 현실적으로 내가 유튜브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장기전을 버틸 것인가에 대한 준비. 두 번째, 내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말하기 연습.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아직 100일밖에 안 되는 병아리라서 뭐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퇴사하기 전에 이런 걸 미리 준비한 나 자신이 너무 기특해요. 아유 기특해, 아유 빡빡이 기특해.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당장 퇴사할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미리 고민하거나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시작할 여유가 없다면, 저는 진짜 지금 이렇게 2가지만이라도 미리 준비할 만한 가치가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유튜브를 실행에 옮기는 날이 왔을 때 정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와, 유튜브 시작한 지 벌써 100일이나 됐어요. 시간 진짜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와. 자, 앞으로의 100일도 정말 슴슴하게 적당한 느낌으로 즐겁게 잘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